네, 일부 첫 시간은 마켓식스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성민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은 좀 괜찮았습니다. 유통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으면서 좀 우려를 털어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였는데 왜냐하면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좀 좋게 나왔지만 좀 실적 같은 경우는 더 엇갈리면서 좀 예측하기 어려운 장세가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나온 경제 지표로는 이제 올해 1분기 이제 계절 조정 GDP 이제 속보치 그리고 속보치를 이어서 좀 상무부에서 최종적인 것을 냈는데 전기 대비 연율 1.5% 감소한 것으로 이제 집계를 되고 이게 근데 좀 부진했습니다. 좀 앞서 발표된 속보치인 1.4% 감소 연율로 그리고 예상치인 1.3% 감소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또한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8,000명 감소한 21만 명으로 집계하면서 예상치인 21.5만 명에 대비해서 소폭 적은 숫자를 보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실적이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제 전날 이제 노드스트롬에 이어서 이제 백화점 업체들의 실적 호조가 이제 좀 월마트나 타깃으로 인해 좀 소매 이제 업체들의 소매 업체들의 좀 실적 부진을 그런 우려를 좀 덜어냈습니다. 이제 할인 매장 업체의 주가도 좀 오르는 좀 경향을 보였고요. 네. 다만 이제 전날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이제 엔비디아나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는 여전히 약세를 보였고요. 이 반도체 제조업체 엔비디아는 이제 매출과 이제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이제 2분기 가이던스가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경기 침체가 이제 현실화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더 침체가 이제 심화되고 주가가 더 이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바닥을 다지는가 네. 이 문제인데 지금 시장에서 좀 낙관론을 좀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관건이 이제 계기인데요. 이게 저희가 오늘 좀 반등폭이 컸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인데 사실 뚜렷한 계기는 여전히 눈에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위안거리로 삼을 수 있는 건 이제 좀 금리와 이제 달러의 이제 고공 행진이 점차 이제 주춤해지고 오히려 하향 안정화되는 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체 공포가 오히려 커질수록 인플레랑 그리고 연준의 횡포도 같이 좀 진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가 연일 또 하락을 하면서 뭐 99년 만에 최악이다, 21년 만에 최장기 슬럼프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의 반등이 반짝 반등인지 아니면 좀 이어질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반등세가 지속될지는 사실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제 5월 FMC 이제 제가 그 회의 이제 결과가 나온 당일 날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예상의 좀 시장의 예상치와 연준의 그런 입장이 좀 일치하고 좀 예상에 부합할 시 나오는 그런 단기적인 반등세로 오히려 판단이 됩니다. 사실 오늘 재차 이제 어제 상승폭을 좀 되돌렸어도 이상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저 지금 미국 말고도 뭐 중국도 경제 지표가 최근에 뭐 부진하게 나오면서 우려가 좀 많이 컸었는데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지금 전성기를 지난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전성기를 지난 것은 사실 확실합니다. 아무래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제 미국이 민간의 부채를 좀 줄이는 동안 중앙은행이 이제 유동성 공급으로 이제 대출 그런 신용 증가 없이 자산 가격이 좀 오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제 중국 민간 부채가 이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이제 밸류에이션도 똑같이 이제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8에서 19년 멈칫했던 미국 중앙은행과 이제 중국 민간 부채 사이클이 코로나19와 함께 한 번 더 이제 자산 가격 상승을 크게 좀 부추겨서 일으킨 좀 양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이클이 이제 동시에 반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로, 중국은 지금 부채 때문에 유동성을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자체보다는 지금 경기 둔화시 좀 안전판, 좀 하단이 지지할 것이 약해진 상황인데요. 이런 것이 실적보다 이제 밸류에이션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긴 그림에서 중국은 이제 부채를 축소해야 되고 미국이 재차 부채를 늘리는 사이클로 가는 전환점에 놓여 있는 것은 좀 확실합니다. 미국 레버리지 사이클은 좀 금리 인플레를 좀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 디레버리징 사이클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 부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경제 지표들이 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제조업 활동이 좀 경기 국면 판단에 좀 매우 강한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나 아니면 금주 발표인데 이제 S&P 글로벌 PMI 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이제
이상치를 하회하거나 오히려 전월 대비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우려를 좀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또 단기적으로 배틀을 짧게 잡고 보는 시각이 또 궁금한데요. 이런 반등장은 뭐 경제 지표나 실적이 좋을 때만 잠깐 나오는 그런 반등장일까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로 좀 전환되는 분위기고 네. 이제 시장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경기 둔화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경기 둔화에 따른 좀 하단 그 지지판 안전판이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경기 침체로 가지 않더라도 주식시장은 전성기를 지난 것은 확실합니다. 아, 그럼 저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저점은 이제 지금 예측할 수 없지만 더 떨어질 수 있는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지금 밸류에이션이 하락할 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는 충분하지만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사이클이 네. 좀 맞물린 게 지금 풀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좀 본격적인 반등은 나올 수 없으나 지금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사이클이 풀린 게 다시 좀 맞물리는 그런 양상이 보일지인데요. 일단은 25일 같은 경우는 리커창 총리가 네. 양회에서 명시된 정책들이 올해 상반기 내로 다 실행될 것을 좀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 나서는 입장이냐, 이렇게 정책적으로 나서는 입장이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런 거에 따라서 하반기 같은 경우 잠시 쉬어가는 국면이 올 수 있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도 미국 통화 긴축과 이제 통화 긴축 역시도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2단계 정도로 이제 긴축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1단계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미국 달러가 너무 강해서 이제 미국 수입 물가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인플레이율은 아마 3분기 정도까지 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나 미국 인플레는 2분기를 기점으로 좀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 보스틱 아틀란타 연준 총재 또한 9월에 금리 인상이 쉬어갈 가능성을 좀 넌지시 좀 시사를 한 바 있고요. 아마 7에서 8월 정도 이제 여름에 주식시장이 좀 반전의 계기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단계는 2023년에 예상되는데요. 인플레이율이 좀 둔화되다가 내년 상반기에 3%대에서 좀 둔화가 멈추고 재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저 효과가 좀 끝나고 서비스 물가의 상승이 리오프닝 때문에 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국 연준이 재차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경기 위험이 좀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틱 안틀랜타 총재가 좀 쉬어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고요. 2023년 중반에 한두 분기 정도 성장률이 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이후 2023년에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극심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요. 앞으로 경기 침체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한 증시는 좀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마켓 식스 함께한 분은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성민 연구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